네, 안녕하십니까.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오늘 배울 교과서는 한끗 시작국어 시를 배우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페이지 26쪽에 나에 나와 있는 시 봄은 고양이로다 라는 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봄을 고양이에 지금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직접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비유를 하기 위해서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이냐 뭐뭐인 듯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직유법이 아니라 은유법입니다. 여기서 쓰인 표현 방법은요, 은유법입니다. 그러면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봄을 고양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겠죠? 그 봄을 고양이라고 말한 이유를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봄과 고양이가 어떤 점에서 비슷한지를 찾아봐야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 보세요.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 고양이의 털이 어떻다라는 거죠? 꽃가루와 같이 부드럽다 이 소리죠? 근데 여기서 지금 꽃가루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뭐뭐 같이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죠? 그럼 나왔죠. 무슨 표현 방법이다? 직유법이다라는 거. 자, 근데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이라 그랬으니까요. 심상 생각납니까? 부드럽다 무슨 심상이 될까요? 촉각적 심상이 된다 그랬죠. 자,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 자, 보세요. 지금 고운 봄의 향기 무슨 심상이죠? 후각이죠. 냄새 맡는 거니까 어리우도다. 자, 고양이의 털에 지금 어떻다는 거죠? 봄의 향기가 배어있다 이런 뜻이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고양이의 털에 봄의 향기가 지금 배어있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원 갑니다. 금방울과 같이 또 나오네요. 금방울과 같이 무슨 표현 방법? 직유법.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 금방울과 같은 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미친 봄이라고 그랬죠. 그만큼 뭐야? 봄의 그 역동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봄의 역동성, 봄의 불길이 일어난다 이 소리예요. 봄의 역동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봄의 불길이 막 일어나는 걸 미친 봄의 불길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고요히 다무른 고양이의 입술. 여기서도 직유법이라 그랬죠. 여기서도 직유법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지금 고요히 다무른 고양이의 입술. 다무른 고양이의 입술 무슨 심상입니까? 눈으로 보는 거니까 시각이죠. 포근한 봄의 졸음이 떠돌아라. 포근하다 무슨 심상이죠? 촉각이 되겠죠. 포근한 봄의 졸음이 떠돌아라. 고양이의 입술에 봄의 졸음이 담겨있다 이 소리 알았죠? 그리고 날카롭게 쭉 뻗은 고양이의 수염. 날카롭게 쭉 뻗은 고양이의 수염 무슨 심상이죠? 그렇죠. 눈으로 보는 거니까 시각. 푸른 봄의 생기 뛰놀아라. 자, 지금 보면요. 지금 1년과 3년은 어떻습니까? 좀 약간 1년과 3년은 어때요? 동적이에요. 동적. 동적이다라는 게 뭐예요? 아니야, 동적이네. 정적이에요. 정적. 무슨 소리입니까? 동과 정 알죠? 정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1년과 3년은. 하지만 2년과 4년은 어떻습니까? 움직임이 있죠.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고 그리고 푸른 봄의 생기 뛰놀아라 어때요? 움직임이 있죠. 이건 동적입니다. 그래서 1, 3년이 정적이라면 2, 4년은 어떻다? 동적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결국 고양이를 통해서 드러나는 봄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양이의 털, 고양이의 눈, 고양이의 입술, 고양이의 수염 이것을 통해서 봄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라면서 다음 페이지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자, 한번 보시죠. 1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틀린 사람 있나요? 네. 2번의 정답은 5번이에요. 2번의 정답 또 5번. 틀린 사람. 3번의 정답 3번입니다. 틀린 사람?
읽으세요. 기억과 동일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기억은 무슨 표현 방법이야? 금음달과 상담하면. 금음달과 상담할 수 있습니까? 달한테 말 걸면 달이 막 대답하나요? 달을 사람처럼 표현했죠? 무슨 표현 방법이죠? 기억과 동일한 표현 방법은? 그렇죠. 의미법. 자, 사람이 아닌 거 사람처럼 표현한 거 몇 번입니까? 3번 보세요. 나를 향해 손짓하는 바람. 이거 사람처럼 표현했죠. 의미법이죠. 그러면 지는 것이 이기는 것, 지는 게 이기는 것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겉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죠. 하지만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는 거죠. 싸운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다. 이게 역설법. 겉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죠. 앵두 같은 너의 입술, 같은 나시 무슨 표현 방법? 그렇죠. 3번 해결했고요.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 겨울은 무지개다 이거죠. 그죠? 근데 이게 여기서 모모같이 모모처럼 모모냐 이런 표현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은유법. 근데 보세요. 강철로 된 무지개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역설법이죠. 은유하고 역설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참 부지런한 내 친구. 친구 약속이 늦었는데 상황과 반대가 되는 말을 했죠?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반대로 표현하는 거 뭐라 그랬죠? 반어법입니다. 반어법.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4번에 1번입니다. 틀린 사람. 자, 5번에 1번입니다. 틀린 사람.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이제는 소설입니다. 소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설에서 지금 중요한 것. 소설은 일단 현실에서 여기 보실까요? 소설의 정의 한번 봅시다. 현실에서 입슴직한 일을 작가가 상상하여 꾸며 쓴 이야기. 자,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 개연성이라고 그래요.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개연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상상하여 꾸며 썼다 그랬기 때문에 이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그래서 허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설의 특징은 허구성 여기 나와 있죠? 현실에서 있음직한 일을 작가가 상상하여 꾸민 글이기 때문에 일단 어떻다?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일어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실제로도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 개연성입니다. 모방성이란 말은 현실 세계를 본뜨거나 반영한다는 말이고 산문성 줄글로 표현되어 있고요. 서사성 시간관계 혹은 인과관계에 따라 전개된다는 거. 진실성, 진솔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예술성, 문체와 구성 등을 통해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낸다는 거죠. 소설의 3요소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주제, 구성, 문체. 그럼 선생님 질문할게요. 시의 3요소가 뭐가 있었죠? 주제, 운율, 심상. 기억납니까? 주제는 어디서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았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 구성은 뭡니까? 그것을 뭐하고 있어요? 이루고 있는 요소예요. 짜임새 있게 배열하는 게 구성입니다. 알았죠? 그리고 문체는 작가만의 독특한 문장 표현이죠.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말할 때 그 독특한 말투가 있죠? 그죠? 여러분만의 말투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도 여러분만의 글투가 있는 거예요. 그 글투를 문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성에는 또 세 가지의 3요소가 있어요. 구성의 3요소 많이 들어봤죠? 인물, 사건, 배경.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소설을 뭐 하는 겁니까? 분석할 때 씁니다. 소설 분석의 핵심이 이 세 가지입니다. 인물, 사건, 배경. 왜냐면요.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인물이 등장하죠? 그 인물이 인물들끼리의 갈등 혹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내용을 전개하죠. 여러분들 소설이 왜 재밌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게 뭔지 알아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목욕탕에서 불난 거 구경하는 거랑 그죠? 또 하나 뭡니까? 남 싸움하는 거 구경하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 재미있는 건 두 가지야. 남 싸움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른 사람의 갈등을 통해서 내가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물론 그 싸움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도 있죠? 그게 바로 소설인 거예요. 그래서 소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설을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 소설을 갈등의 문학이다. 여러 가지 문학 작품 중에서 갈등이 있어요.
시에서 갈등이 있습니까? 시는 갈등 없습니다. 알았죠? 수필 갈등 있나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소설, 희곡, 시나리오 이거는 꼭 뭐가 있어야 돼?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갈등이 없으면 그것은 소설이 아닙니다. 알았죠? 갈등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요. 이 갈자라는 게 그 칡뿌리 있죠. 칡뿌리. 어른들이 몸에 좋다고 막 갈아서 막 마시는 거 있잖아. 그 칡뿌리하고요. 등이 등나무 뿌리예요. 칡뿌리하고 등나무 뿌리가 막 얽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거 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필과 시를 비교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쓱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소설로 넘어갑니다. 자, 꿈을 찍는 사진관 이거 초등학생 때 배웠던 거 기억나요? 꿈을 찍는 사진관 소설이에요. 자, 바로 들어갑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발명입니까? 생각한 대로 곧 꿈꿀 수도 있고 그 장면을 곧 사진에 옮길 수 있다라는 것. 이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아니면은 저기예요? 거짓말이에요? 이건 사실이 아니죠. 이게 뭡니까? 이게 허구예요. 이게. 하지만 소설 속에서는 우리가 이걸 허구지만 그냥 인정해 주는 거죠? 내가 사진관 주인에게 아직 채 마르지 않은 사진 한 장을 받아 들었을 때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순이와 나의 나이 차이였습니다. 실제 나이로는 순이와 나는 동갑입니다. 그런데 사진에는 8해나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까? 왜 8해나 차이가 있다 그랬죠? 이거 배웠으니까 기억이 나죠? 내가 순이를 마지막으로 본 게 뭡니까? 어렸을 때니까. 어렸을 때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거고 나는 뭐예요? 나는 잘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순이의 현재 모습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순이의 현재 모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8해나 차이가 난다 이거죠. 순이의 나이는 12살 그대로인데 나는 지금 나이 20살이니까요. 그동안 나만 8해 나이를 더 먹은 것입니다. 생각하면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사실 순이도 북한 땅 어디에 그냥 살아있다면 꼭 내 나이와 같을 게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그 뒤의 순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순이를 본 적이 없어요? 뭐 때문에? 분단 때문에. 분단으로 인해서 순이와 헤어지게 된 거죠.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순이는 언제나 12살 그대로입니다. 20살이면 제법 처녀가 되었을 순이. 머리채를 치렁치렁 따았을까 제법 얼굴에 분을 발랐을지도 몰라. 지금은 노랑 저고려 하늘빛 치마가 어울리지 않을 거야. 모처럼 찍어준 그 사진에도 그런 걸 꿈 사진에도 그런 걸 생각하니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어 이게 제일 귀한 보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품은 채 사진관 주인에게 몇 번이나 감사를 드리고 나는 그곳을 나왔습니다. 벌써 아침 해가 높이 떠올랐습니다. 하루를 꼬박 굶었으나 나는 배고픈 생각이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처음 앉았던 뒷동산에와 다리를 쉬며 가슴속에 간직했던 사진을 꺼냈을 때 나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넣었던 곳에서 꺼냈는데 내가 사진관에서 받아둔 순이와 같은 찍은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동화집 갈피 속에 끼어있던 노란 민들레꽃 카드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소설에 대해서 짧게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에서 등장하는 나는 분단으로 인해서 순이와 헤어진 사람이죠. 분단으로 인해서 순이와 헤어졌는데 꿈을 찍는 사진관이라는 비현실적인 공간을 찾아서 거기 가서 사진을 찍어서 순이와 어린 시절에 대한 추억을 모아 꿈에도 그리는 순이를 꿈속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사진으로 받아든 거죠. 그렇지만 결국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물론 사진도 중요하고 순이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분단으로 인해서 헤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순이에 대한 뭐죠? 그리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설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거 문제 한번 답을 맞춰보도록 하죠. 먼저 답을 맞히고 여러분 틀린 거 고쳐오는 겁니다. 맞고 틀린 것만 파란색으로 채점합니다. 1에 맞췄습니까 이거? 안 맞췄죠? 1에 5, 2에 1. 맞고 틀린 것만 체크하시고 넘어가십시오. 자, 다음 시 넘어갑니다. 순환 이대라는 소설을 넘어갑니다. 순환 이대라는 소설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순환 이대. 순환이라는 말이 뭔지 알죠?
순환이 뭡니까? 뭔가 어려움, 힘든 일을 당하다 이런 뜻이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는 게 순환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2대라는 건 뭡니까? 아빠가 1대면 내가 2대, 내 아들은 몇 대? 3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환이 아버지와 아들에 걸쳐서 일어났다 이 소리입니다. 알았어요? 그럼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한번 짧게 설명을 해줄게요. 만도가 있고요. 진수가 있습니다. 만도는 아버지고요. 진수는 아들입니다. 진수는 6.25 전쟁에 군인으로 끌려나가서 돌아온다라는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진수를 만나기 위해서 기차역에 와서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만나서 돌아오는 길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까지의 내용이 이 소설의 주된 시간적인 배경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왼쪽 팔이 없어요. 아버지인 만도는 왼쪽 팔이 없어요. 왜 팔이 없냐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가서 징용을 살아요. 징용. 강제로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그래서 그때 수류탄이 잘못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는데 다이너마이트를 잘못 터뜨리는 바람에 팔이 잘려요. 왼쪽 팔이. 그리고 아들은 6.25 전쟁에 나갔다가 수류탄이 터지면서 다리가 잘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버지와 아들은 뭐예요? 한국 현대사의 희생양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희생양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희생양. 한국 현대사의 그런 그늘 속에서 희생을 당한 인물들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현대사의 희생양이 결국 만도와 진수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가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상처를 입었다는 거죠. 이 상처를 뭐하자? 극복하자라는 게 이 소설의 중심 내용입니다. 자, 계속해서 소설의 내용을 바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왜 이래? 팔 계획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수업하는데. 저 필기해야지. 자, 바로 들어갑니다. 진수야, 얘 니 웃자다가 그리 됐노? 전쟁하다가 이래 안 되십니까? 수류탄 쪼가리에 맞았습니다. 그럼 뭐 전쟁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난 건 언제겠어요? 수류탄 나오고 이런 건 6.25 전쟁이죠. 6.25 전쟁이라는 뭡니까? 시대적 배경입니다. 수류탄 쪼가리에 얘 얼른 낫지 않고 막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군의관이 잘라버릴비도 병원에서 얘 아버지 와 이래가지고 나 우째 살까 싶습니다. 우째 살긴 뭐 우째 살아. 목숨만 붙어있으면 다 사는 기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는 만도가 말했죠. 어떤 태도입니까? 만도의 의지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긍정적 태도. 외나무 다리는 도저히 건너갈 재주가 없고 진술하는 수 없이 두 개 퍼지고 앉아서 바짓가랑이를 걷어 올리기 시작했다. 왜냐? 외나무 다리를 건너갈 때 목발을 짚고 다리 하나로 건너가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다리를 건너지 말고 물속으로 그냥 가겠다 이 소리예요.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만도는 잠시 멀뚱히 서서 아들의 하는 양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그래서 이 외나무 다리는 뭡니까? 만도와 진수 앞에 펼쳐져 있는 시련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진수야 그만두고 자 업자 하는 것이었다. 업고 건너면 일이 다 되는 거 아이가. 자 이거 받아라. 고등어 묶음을 진수 앞으로 내민다. 이 고등어는 누굴 사주기 위한 거냐면 만도가 진수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진수는 펑 난처하면서 못 이기는 듯이 그것을 받아들었다. 만도는 등어리를 아들 앞에 갖다 대고 하나밖에 없는 팔을 뒤로 번쩍 내밀며 자 어서 했다. 진수는 지팡이와 고등어를 각각 한 손에 쥐고 아버지의 등어리로 가서 슬그머니 엎였다. 만도는 팔뚝을 뒤로 돌려서 아들의 하나뿐인 다리를 꼭 안았다. 그리고 팔로 내 목을 감아야 될 끼다 했다. 진수는 무척 황송한 듯 한쪽 눈을 찍 감으면서 고등어와 지팡이를 든 두 팔로 아버지의 굵은 목줄기를 부둥켜 안았다. 만도는 아랫배에 힘을 주며 끙하고 일어났다. 아랫도리가 약간 후들거렸으나 걸어갈만은 했다. 외나무 다리 위로 조심조심 발을 내디디며 만도는 속으로
이제 새파랗게 젊은 놈이 벌써 이게 무슨 꼴이고 세상을 잘못 만나서 진수 네 신세도 참 똥이다 똥 이런 소리를 주워 삼겼고 아버지의 등에 업힌 진수는 곧장 미안스러운 얼굴하고 나까전 이렇게 되다니 아버지도 참 복도 더럽게 없지 차라리 내가 죽어버렸다면 나았을 낀데 하고 중얼거렸다. 만도는 아직 숫기가 약간 있었으나 용케 몸을 가누며 아들을 얻고 외나무 다리를 조심조심 건너가는 것이었다. 눈앞에 우뚝 솟은 용머리제가 이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금 보세요. 이거를 어쨌든 몸을 용케 가누면서 외나무 다리를 조심조심 건너간다. 결국 고난과 시련을 뭐하는 모습이에요? 극복하는 모습.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요거 그러면은 한번 문제를 답을 맞춰봅시다. 33쪽에 답을 맞춰봅니다. 맞고 틀린 것만 파란색으로 체크하시고 틀린 건 고쳐오는 게 숙제입니다. 1에 5, 2에 4, 3에 1, 4에 1, 5에 5.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인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인물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인데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일단 답을 맞춰보도록 합시다. 문제 풀어놓은 답 35쪽부터 봅시다. 맞고 틀린 갑니다. 1에 5, 2에 5 넘어가셔서 37쪽 37쪽 파란색으로 1에 5, 2에 4, 3에 5, 4에 5, 5에 4 5에 4 네, 넘어가셔서 39쪽 1에 4, 2에 2 41쪽 1에 3, 2에 2, 3에 5, 4에 3 43쪽 1에 1, 2에 5 45쪽 1에 2, 2에 4, 3에 4, 4에 3, 5에 5 이렇게 고쳐 오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날 국어가 안 들었습니다. 알죠? 왜냐면 다음 주 화요일날 무슨 요일입니까?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원에 안 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숙제를 좀 더 내줄게요. 그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일주일입니다. 알았죠? 우리 일주일 있다 만나니까 숙제를 낼 건데요. 고쳐 오시고요. 먼저 표시하십시오. 30페이지 30쪽 34쪽 30쪽 34쪽 38쪽 42쪽 됐습니까? 38 다음에 예, 42쪽을 오마이노트를 해오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오마이노트 이게 숙제입니다. 알았죠? 일주일이 있으니까 시간 충분합니다. 틀린 거 고쳐오는 거랑요. 수업에 좀 더 집중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수업에 참여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